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연을 믿으시나요? 길을 걷다가 오랜 친구를 마주치는 것, 문득 떠올린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 필요할 때 딱 맞는 기회가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937년, 한 남자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힐. 그가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성공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이 어떻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거의 과학에 가까운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원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생각을 바꾸는 순간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2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 이런 걸 배웠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20년 후의 여러분도 지금의 여러분을 보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때 시작했더라면. 나폴레옹 힐이 발견한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늦은 시작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긍정의 힘이나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무의식이 어떻게 삶을 설계하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실제 사건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다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년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체념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꿈을 접은 것, 욕망을 포기한 것,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는 영화의 끝자막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라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는 하루가 쌓여서 별일 없는 한 달이 되고, 별일 없는 1년이 되고, 어느새 별일 없는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시간 참 빠르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뇌는 더 이상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익숙한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근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 기억할 것도 없고, 기억이 없으니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은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반복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같은 노래가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생각들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늙었어 라는 생각은 무기력함을 만들고,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생각은 불안을 만들고, 나는 변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은 체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무기력하니까 시도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움츠러들고, 체념했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병에서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아파지는가?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는가? 그가 20년 동안 관찰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노력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였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만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었으며, 그 생각을 매일 반복해서 자신의 무의식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발견한 핵심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듭니다. 이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발견한 원리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의 힘. 둘째, 자기 암시의 기술. 셋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넷째, 무의식의 설계도. 다섯째, 생각의 떨림 법칙.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돌아가면 다른 것도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가 완전히 맞물리는 순간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 차를 사고 나면 길에서 같은 차종이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거리에 임산부가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이게 정말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그만큼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의식으로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이 필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뇌의 망상활성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설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뇌는 불행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나쁜 소식만 들리고 사람들의 말에서 비난만 들리고 세상이 온통 위험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반대로 나는 기회를 찾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뇌는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신문을 봐도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오고 같은 대화를 나눠도 다른 단서를 포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말한 명확한 목표의 힘입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건강해지고 싶다처럼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기한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나는 2년 후까지 매달 300만 원의 수입을 만드는 온라인 강의 사업을 시작한다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뇌는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뇌는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 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다고 하면 뇌는 알았어. 내일 아침 7시에 운동화 신으면 되겠네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목표를 세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조건입니다. 20대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압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그저 허영인지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암시입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힐의 원리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를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암시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자기 암시는 훨씬 더 깊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감정과 함께 반복해서 전달하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과 함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의식은 즉시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야? 넌 통장에 돈도 없잖아. 하지만 무의식은 다릅니다. 무의식은 논리나 사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오직 감정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100번을 외쳐도 무의식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확신을 느낀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 확언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은 하지만 느끼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어제도 아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자기 모순입니다. 진짜 자기 암시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감사함을 느끼고,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감을 느끼고, 이미 사랑받는 사람처럼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여러분의 목표를 큰 소리로 읽으라고요. 왜 하필 이 2시간일까요? 이 시간대는 우리의 뇌파가 느린 파동 상태, 즉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의식의 비판적 기능이 약해지고 무의식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입력하는 생각은 무의식에 직접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걱정을 하면 악몽을 꾸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편안한 꿈을 꾸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암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해야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걸으세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면서 걸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몸으로 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한가 보다라고 판단해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 있으면 뇌는 지금 자신감이 있나 보다라고 판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활력 호르몬을 높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거 좀 유치하지 않나? 이 나이에 거울 보고 혼자 말하고 어색하게 연기하고 그게 말이 되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유치한 것과 효과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체면을 지키는 것과 인생을 바꾸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폴레옹 힐이 만난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헨리 포드도, 앤드류 카네기도 말입니다. 그들이 유치해서 성공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효과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 원리, 믿음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정과 결합된 생각의 상태, 무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오고 있다는 확신의 상태입니다. 의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바람은 다릅니다. 바람은 이루어지면 좋겠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입니다. 바람은 불안하지만 믿음은 평화롭습니다. 바람은 애절하지만 믿음은 담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붙이면 여러분은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체부가 어디를 거쳐가는지, 비행기가 몇 시에 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압니다. 우편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분명히 도착할 거라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감정과 함께 자기 암시를 하면 그것은 우주라는 시스템에 붙여진 편지와 같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믿는 척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믿어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정말 될까? 이게 말이 되나?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는데. 이런 의심이 한 번이라도 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믿음의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을 없애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증거를 쌓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아침에 생각하고 실제로 그날 작은 좋은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우연히 들은 좋은 노래, 길에서 본 예쁜 꽃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정말 좋은 일이 생겼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 현실이 되네. 이렇게 작은 증거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 무의식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무의식을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이라는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식물이 달라집니다. 장미 씨앗을 심으면 장미가 피고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무의식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반복해서 심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드는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수문의 시간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심지어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은 일합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이 심어놓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고 기회를 포착하고 직감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문득 저 사람한테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느끼거나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의식은 초당 약 40개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무의식은 초당 1100만 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거의 30만 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명확한 목표를 심고 믿음과 함께 맡겨두라. 그러면 무의식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기회를 알아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기회를 봐도 그냥 지나쳤지만 그들은 그것이 기회인 줄 알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무의식에 이미 그 목표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목표와 관련된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의식에 명확한 명령을 내리고 믿고 맡기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신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흠을 타고 가는 것처럼요.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말한 힘들이지 않는 노력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원리, 생각에 떨린 법칙입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힐의 원리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논란이 많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생각은 떨림이다. 그리고 같은 주파수의 떨림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20세기 초 양자물리학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는 사실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나머지는 에너지의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 이 책상도, 이 의자도, 우리 몸도 사실은 떨리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전기 신호, 즉 에너지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연결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떨림이라면 생각이라는 떨림이 물질이라는 떨림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터무니없이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는 경험,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연히 그것에 관한 정보를 만나는 경험,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 기분 좋다 또는 여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험, 이 모든 것이 떨림의 공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떨림이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두려움의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두려운 것들이 여러분에게로 끌려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의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여러분에게로 끌려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의 법칙입니다. 음악에서 어떤 현을 튕기면 같은 음의 다른 현도 함께 울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현을 튕기면 같은 주파수의 현실이 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떨림의 법칙은 말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100번을 말해도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의 주파수가 방출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의 주파수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강조했습니다. 감정을 바꾸라고요.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바꾸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라고요. 그 감정의 떨림이 같은 현실을 끌어당긴다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어가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원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원리들이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0대 후반의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편의상 김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여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30대에 썼던 일기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한복을 지어주고 싶다. 우리 전통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내 손으로 만든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 여사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한복에 관심이 많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그 꿈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복을 배우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내 손으로 만든 한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봉사를 하겠어. 68세의 나이에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한복을 배워. 눈도 침침한데. 하지만 김 여사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한복을 지어주는 사람이야. 나의 손길이 우리 문화를 이어가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해.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김 여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복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힘들고 바느질도 서툴렀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금방 따라했지만 김 여사는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무의식에는 이미 목표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한복을 지어주는 사람. 이 정체성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김 여사는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손주에게 줄 돌잔치 한복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손주가 그 한복을 입고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구나. 그 후 김 여사는 계속해서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녀는 동네에서 한복 할머니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한복 만들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 여사는 72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8세에 다시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삶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내 삶은 오히려 넓어졌어요.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김 여사가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지금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한복을 지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에 관한 것입니다.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간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54세에 구조조정으로 퇴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회사도 날 필요 없다고 했어.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취직 활동도 해봤지만 나이가 걸렸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내가 권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기타 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박 씨는 20대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일하느라 기타를 손에서 놓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서 기타를 손가락도 굳었는데 하지만 할 일이 없던 박 씨는 먼지 쌓인 기타를 꺼냈습니다. 줄을 튕겨봤습니다. 음이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으로 기타 강좌를 찾았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드를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 느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중장년 밴드 동아리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퇴직자, 주부, 자영업자 나이도, 실력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 박 씨는 그들과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1년 후 그들은 동네 축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50대, 6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던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 박 씨는 57세입니다. 그는 밴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만약 내가 집에만 앉아서 나는 쓸모없어라고 계속 생각했다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리고 정말로 많은 걸 하게 됐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40대 후반의 한 여성,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병원을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쉬세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쉽니까? 일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이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아파. 나는 건강하지 못해.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에 관한 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행복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가 내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피곤해, 나는 아파, 나는 약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요. 나는 피곤해 대신 나는 지금 휴식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나는 아파 대신 내 몸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 나는 에너지가 넘쳐.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소화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화는 명확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만성 피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이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었어요. 감정이 바뀌니까 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힘들겠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루 종일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이 보여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파라고 생각하면 뇌는 통증 신호를 더 크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나는 치유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뇌는 치유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씨는 지금 52세입니다. 그녀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 챙김 건강 모임을 만들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몸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김 여사, 박 씨, 이 씨 그들은 모두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자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말한 생각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나는 늙었어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설정하고 그 설정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뇌과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뇌가 25세 정도에 완성되고 그 이후로는 퇴화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뇌는 80세, 90세에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극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면 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면 뇌는 반응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 둘째, 감정과 함께하는 자기암시. 셋째, 무의식에 맡기고 신호 따르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종이와 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1년 후 나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며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다처럼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다가 아니라 2년 후 나는 매달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드는 온라인 강의 사업을 운영한다처럼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뇌는 구체적인 목표에 반응합니다. 목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다로 쓰세요. 아프지 않다가 아니라 건강하다. 가난하지 않다가 아니라 풍요롭다처럼요. 왜일까요? 무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무의식은 아프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형태로 써야 합니다. 목표를 다 썼으면 이제 이것을 매일 읽을 것입니다. 언제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의 뇌파가 느린 파동 상태, 즉 무의식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입력하는 정보는 무의식에 직접 새겨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목소리는 떨림이고 떨림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공기를 울리고 그 떨림이 여러분의 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 감정과 함께하는 자기암시입니다. 목표를 읽을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마세요. 느끼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1년 후 건강하게 산책하고 있다라고 읽을 때 실제로 그 장면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햇살 아래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세요. 최대한 생생하게,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왜 감정이 중요할까요? 감정은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정은 즉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면 무의식은 이것은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무의식은 이건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 확언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느끼지 않고 말만 하니까요. 감정과 함께하는 자기암시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기입니다. 미래에 이룰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1년 후에 건강해질 거야. 대신 나는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 감사합니다라고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요. 왜일까요? 무의식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 무의식에 맡기고 신호 따르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자기 암시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초조해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일까요? 초조함과 조급함은 부족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 라는 신호를 무의식에 보내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명령을 내린 후에는 믿고 맡겨라. 그리고 직감의 신호를 따라라. 무의식은 여러분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어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호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때로는 직감으로 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아.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아 하는 느낌이요. 때로는 우연으로 옵니다. 필요한 정보가 우연히 들리거나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필요한 기회가 우연히 나타나는 시기죠. 하지만 이것은 진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공명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니까 같은 주파수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언제 이루어지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둘째, 일상을 충실히 사세요. 무의식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건강이 목표라면 오늘 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경제적 풍요가 목표라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투자나 배움을 시작하세요. 셋째, 직감에 귀 기울이세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반복해서 떠오르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설령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따라가 보세요. 그것이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매일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크게 읽으며 감정을 느끼세요. 하루 동안 무의식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행동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다시 목표를 읽으며 감사하세요. 이것을 21일만 계속하세요.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90일이면 정체성이 됩니다. 1년이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원리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서 나는 부자야 라고 100번 외친다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동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행동이 빠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고 다음날 나무가 자라길 기대하지 않듯이 생각을 심고 다음날 인생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세요.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외부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회들이 생기고,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나폴레옹 힐은 20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단 하나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실패한 사람은 생각에 의해 통제당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통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이 바로 바꿀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원리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늙었어를 선택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를 선택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폴레옹 힐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은 해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평화로운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그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축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밤새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20대보다 더 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체념으로 닫혀 있다면 여러분은 90세보다 더 늙은 겁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 70대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80대에 그림을 배우는 사람, 그들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요. 오직 시작하지 않는 삶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언젠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그늘과 열매를 주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어쩌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